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작가들하고 계약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권리들을 양도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럴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국내라는 것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예술색이라는 것들은 내가 갖고 있던 기술이나 능력들이 노출되는 순간 카피되고 복사되고 그나마 그러한 권리들을 자유자재로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집단들에게 넘어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장입니다. 음, 일단 여러분들 이 메모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이 쪽지가 뭔지 아세요? 음, 제가 제 인생에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주요 요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최고은 작가가 자취방 문 앞에 붙여놨던 쪽지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요? 2011년도 물론 오래된 이야기겠지만 지금 이 최고은 작가가 생존해 있었다면 지금 한 30 중반 어, 중년 작가가 되어 있겠죠. 이 작가가 2011년도 같으면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대한민국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 문체부에서 예술인 복지제도라는 것을 보강하기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어떠한 예술 디자인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국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 역시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가들의 인생이라는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이 사회에 관심 받게 일이겠으나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저 젊은 청년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는 얘기도 되게 듣기 싫고요. 전 선생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이에요. 저는 제 나이 값은 예술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앞선 선배로서의 대우를 받기보다는 그냥 동네 아저씨 취급만 받아도 좋아요. 그냥 저는 조용히 자연과 함께 살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너무나 왜곡돼 있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저 대통령 한 명 바뀌고 시청장, 구청장, 국회의원이 정의로운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됐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셨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70년 동안의 이 시스템에 순응하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건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더구나 문체부라 그러면 공무원들 아니에요.
이 공무원들이 과연 예술인들의 삶을 알까? 더군다나 그나마 뭐 스카이대라고 나오는데 자기 학교 학연이나 지연을 연결지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나마 밥벌이는, 그나마 존재 가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조차도 안 되는 벗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이러한 예술인들의 저작권이나 이 창작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저작권이라는 것은 정말 남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작가 개인의 재산의 가치를 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표권이라든가 창작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권리 절차를 확보하는 공무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내가 어떠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들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등록하거나 여러분들이 권리를 주장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법이 오히려 진정한 창작자들을 옥죄이고 있지는 않나? 정말 저작권을 보호받기는 할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작가들하고 계약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권리들을 양도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럴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국내라는 것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예술색이라는 것들은 내가 갖고 있던 기술이나 능력들이 노출되는 순간 카피되고 복사되고, 그나마 그러한 권리들을 자유자재로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집단들에게 넘어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을 국내에서는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줍지 않게 또다시 페이퍼크래프트라는 것들을 왜곡하고 일부분의 기술들을 자기들이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 그것들이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가 창작해낸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해요. 그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커뮤니티에 저작권에 대해서 또는 창작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커뮤니티 카테고리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소유권, 저작권, 전시권 이런 상표권들을 여러분들을 잘 활용해서 등록하세요. 허나 등록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작품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법적인 소송에 가기 전까지 기본적인 제도, 안정된 제도에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저작권이나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공무적인 서류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소송과는 별도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고, 그 소송에서 그러한 기록들을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거지 내가 저작권을 등록했다, 뭐 소유권을 등록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뭐 우월한 위치에 무조건 있고, 뭐 남들이 쓰는데 내가 경고 한 몇 번 날리면 보상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재판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창작품이 창작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얘기예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등록하는 거 아니고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창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몇 개씩 창작품을 만들어내고 한 달에
응? 만들어낸 작품들이 몇 개인데 그것마다 계속 등록시키냐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할 거예요? 돈 많고 기득권을 가진 집단에서는 남아도는 게 돈이니까 뭐 저작권 등록이라든가 뭐 창작권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등록시킬 수 있겠죠. 편해요. 그리고 대행하는 변리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분들은요, 1인 창작자라고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과연 자기가 매일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저작권 비용을 치러가면서 수수료를 치러가면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저작권에 등록하려면 저작권의 폼에 맞게끔 작성을 하고 자기의 창작품을 제출하거나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내야 되겠죠. 그러한 작업들을 겸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는 창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오로지 자기가 만든 작품의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들이 설명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냐. 자기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천재성을 발휘해서 나온 창작품이냐, 아니면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고 배우고 익히고 참고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소스를 바탕으로 내가 창조를 한 것이냐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그냥 돈 있고 빽 있는 애들이 먼저 등록하면 권리를 우선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창조해낸 물건, 작품들에 대해서 권리를 규정받기에는 너무도 까다로운 절차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창작이라는 것들은 그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이 부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권리예요. 돈 없고 빽 없는 예술인들은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자체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이런 권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으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저작권협회라고 하는 곳에,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 때마다 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에 작품을 올려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내 걸 카피해가지고 저작권 등록해놓고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내가 싸워야 될 경우에 내가 웹에다가 내 사이트에 올려놓은 작품에 대한 웹 DB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업로드 날짜, 또한 내가 어떠한 파일 형태로 올렸는지가 자료 흔적으로 남거든요. 그조차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작권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내가 만든 창작품이라는 것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내가 창작을 해서 내가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노하우와 나의 창작품들을 발표했었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웹사이트에 칩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어요. 전 저작권 등록은 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 칩이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로 삼아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고 개인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해서 크게 부자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역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고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가 웹사이트가 있고 그 웹사이트에 내가 최초로 창작했던 작품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의 저작권 협회에다 등록을 했다 치더라도 이들보다 날짜도 우선하고 창작품에 대한 파일 형태라든가 모든 자료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싸워도 전 저작권 등록 안 했어도 이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 공무원들이 이루어낸 뭐 위원회, 뭐 협회 이런 단체 등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창작해서 등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권리를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웹이라고 하는 환경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비 캐릭터라는 걸 요즘 그 만드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노출하는 파일 형태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소장해야 돼. 그런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작할 때는 이러한 자료들을 남기셔야 합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우월한 위치에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저작권이라는 걸 등록해야 되나요? 등록할 가치가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나도 어딘가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창작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본에 해당하는 그 아이템의 저작권을 나도 보고 창작한 거기 때문에 나 스스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상품화하고 사업화할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등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작권에 등록하고 여러분들이 상품화하고 사업화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좀 뒤죽박죽 이야기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술과 디자인 작품을 하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창작품들을 상업적으로 내가 사용할 거면 저작권 등록도 하고 상표권 등록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냥 단지 예술가로서 활동할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창작품에 그냥 소스만 적으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50세 이상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들은 오로지 복사하고 붙여넣기 식으로 남의 걸 뺏기고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책이니 작품이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 예술에 대한 재판을 할 줄 아는 판사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저작권 인정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종이접기 협회에서도 종이 접는 방법조차도 저작권으로 다 등록돼 가지고, 물론 남의 작품, 남이 애써서 만든 사진, 뭐 파일, 여러 가지 것들을 함부로 갖다가 쓰고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나쁜 의도를 가졌든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지, 일반 대중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될 거라고 그걸 갖다 썼다고 해서 저작권으로 고발하고 신고하고, 저는 그런 문화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냈다고 해서 무조건 창작품이다, 무조건 내 작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작권에 그때그때 계속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면 돼요. 하지만 법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이 등록을 하였으나 그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그 창작품에 대한 최초 제작해낸 도면, 음악으로 치면 악보 같은 것들도 다 제출을 하셔야만 될 거예요. 하지만 저작권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악보나 설계 도면들이 다 있는 작가라 그러면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경우, 상표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돈도 넉넉하고 내 작품은 절대로 10원 한 푼 안 받고 남들 쓰는 게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저작권에 등록하고 특허권이나 아니면 상표권에 등록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런 형태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예술을 문화하고 대중화할 때는 대중 누구나가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